나이가 들어 보이는 곳이 눈밑이라고 했죠. 눈꺼풀. 예전에는 눈꺼풀이 처지면 다 뭐 하셨죠? 수술. 이 눈썹 아래에 절개를 해서 피부를 뭐 이제 거상한다고 하죠. 그래서 약간 수술적인 것을 많이 해결 방법으로 찾으셨는데, 지금은 이 눈꺼풀을 가볍게 하는 또 치료가 있어요. 아이 써마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일반 써마지는 팁이 크기가요, 약간 조금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얼굴을 치료한다면 아이 써마지 팁은 굉장히 작은 이런 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꺼풀이라든지, 자, 그리고 눈 여기 옆이나 아래에 다 약간 자글자글 주름들이 생기시죠? 이런 잔주름에 대해서 약간 펴지는 효과가 있어요. 사람이 이제 눈을 봤을 때가 나이를 또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위를 좀 밝게 해주면 좀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일반적인 다른 치료들은 눈꺼풀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써마지라는 레이저는 눈꺼풀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어서 이 아이 써마지 팁만을 이용해서 눈꺼풀과 눈옆과 눈 아래를 치료해 주는 거죠. 그럼 그 부위가 이렇게 좀 펴지는 느낌이 좀 들고 조금 눈꺼풀이 커지는, 눈이 커지는 효과를 좀 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일반 써마지를 얼굴 전체에 하는 600샷, 뭐 900샷 이런 건 물론 가성비가 좋지는 않지만 눈 주변만 하는 치료가 샷수가 우선 적거든요. 뭐 225샷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치료는 약간 부분적으로 고민이신 분들이 하시면 만족도를 굉장히 좀 느끼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안 아파요. 네. 한 달쯤 지나면 눈 주변이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너무 눈이 시원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겉으로 뭐 사진을 찍었을 때나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은 눈이 좀 커졌어요. 네, 이런 맞습니다. 자, 비용이 100만 원 선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가성비가 좋은 국산 레이저가 있습니다. 아이 텐서마라든지 뭐 아이 덴서티라든지 이렇게 약간 국산 장비들을 이용하면 이것을 100만 원 아래로 좀 내릴 수 있겠죠. 나이 들면서 꺼지는 부분이 사실 많아요. 많은데 관자놀이도 꺼지고 눈 밑도 꺼지고 볼 옆에도 꺼지고 뭐 다 꺼지는데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건 당연히 눈 아래겠죠. 그래서 저희가 뭐 앞광대라고 표현도 하고 여기가 꺼졌을 때 다크서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눈 밑이 꺼졌을 경우에 결국은 없어진 콜라겐을 다시 채워주는 그런 시술이 있어요. 그래서 필러나 지방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입자가 들어가서 내 콜라겐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부스팅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치료들을 콜라겐 부스터라고 하고, 스컬프트라라는 시술이 있습니다. 스컬프트라는 스컬프처가 조각하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얼굴의 모양을 다시 조각하다, 이렇게 좀 살이 없는 부위를 만들어낸다라는 데서 좀 네이밍이 된 거고요. 실제 시술을 했을 때 시술을 하고 한두 달쯤 지나면 내 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눈 밑에 피부가 얇아져서 혈관이 보이는 분도 있고, 피부가 얇아져서 아래 지방 주머니가 좀 나와 보이는 분도 있고, 다양한 모양의 다크서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위가 콜라겐이 만들어지면서 겉에 보이는 피부결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 그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봤을 때 굉장히 아파 보이던 사람이 되게 생기 있어졌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스컬프트라라는 치료를 눈밑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볼살이 없으신 분들 볼살에 한다든지, 이마가 꺼졌을 때 이마에 한다든지, 이러면 약간 나이 먹으면서 피부가 꺼지고 없어지면 이렇게 골격이 드러나게 되면서 얼굴이 굉장히 좀 억세지는데요. 이렇게 콜라겐 부스터 치료를 하면 인상이 좀 부드러워지고, 필러를 넣거나 지방을 넣은 분들 중에 얼굴이 어색해지는 분들 있잖아요. 원래 얼굴의 느낌이 아니라 다른 사람처럼 변화할 수가 있는데, 이런 콜라겐 부스터는 내 얼굴을 지키는 거예요. 원래 내 모습을 지키면서 어두워지고 약간 아파 보이는 부분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치료라는 거죠. 그래서 스컬프트라라는 치료를 추천드리는데, 자, 이것도 가성비 있는 또 다른 또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컬프트라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또 만든 약이 있겠죠.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주베룩이라는 부스터가 있어요. 근데 주베룩 볼륨이라고 해서 이 주베룩 볼륨이 마치 스컬프트라처럼 치료한 자리에 콜라겐이 좀 생성되게 해서 볼륨을 만들어주니까 뒤에 볼륨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스컬프트라가 조금 약간 비용상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주베룩 볼륨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이 두 치료는 결국은 약간 꺼진 데가 올라오는 거 플러스 콜라겐이 만들어지면 피부결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겉에서 보이는 피부결도 좋아지는 네, 그런 시술이죠. 주사로 맞나요? 레이저? 주사로 맞는 치료입니다. 맞고 나서는 약간 붓기 한 2, 3일 정도 있는 거고, 붓기가 없어지면 다시 원래 얼굴로 갔다가 한두 달 지나면서 내 얼굴이 만들어지는 치료예요. 스컬프트라의 경우에는 2년 6개월 정도를 보거든요. 근데 시술을 하다 보면 개개인마다 틀려요. 그래서 그게 이유를 보면 어떤 분은 5년이 가는 분도 있어요. 네, 이런 분은 굉장히 생활이 퓨어한 분들이에요. 우리 항산화라고 하죠. 나쁜 음식 잘 안 먹고, 네,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이렇게 약간 본인의 항산화라든지 항노화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 스컬프트라의 그 효과 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필러가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거가 만들어졌는데 내가 늙으니까 또 다시 노화를 겪는 건데, 그 노화를 천천히 겪으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뭐 2년에서 3년이지만 내가 노화 관리를 잘한다면 5년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베룩 볼륨은 스컬프트라보다는 조금 짧아요. 네, 그래서 보통 뭐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를 보는 그런 느낌인데, 스컬프트라가 오랫동안 시술이 되긴 했지만 아주 소수해서 이 가루가 피부 속에서 약간 속에 약간 뭐 결절을 만든다는 그런 보고가 몇몇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나는 좀 효과가 약하더라도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주베룩 볼륨을 하시기도 하죠. 스컬프트라와 주베룩 볼륨의 차이는요, 한 1대 0.8? 네, 주베룩 볼륨이 한 80% 정도의 비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비용만큼 사실은 유지기간이 좀 짧은 거,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설명드린 건 뭐 주로 처져 있는 걸 올리거나 꺼져 있는 걸 채우거나 이런 건데, 자, 우리 피부 결이요. 애기 피부, 20대 피부, 40대, 50대 피부 결이 똑같을까요? 틀리죠. 네. 자, 피부 결이 잔주름, 쪼글쪼글해진다거나 약간 결이 변합니다. 그게 노화인 건데, 자, 이 결이 변하는 것도 이유가 콜라겐이거든요. 콜라겐이 없어지니까 탱탱하던 조직이 흐물흐물해지고 이렇게 찌글찌글해지는 거예요. 근데 피부에 콜라겐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지게 하는 시술이 이런 또 요즘에 스킨 부스터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많이 이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게 주베룩이라는 제품이 있고 울트라콜이라는 제품도 있고, 이런 것들은 그 들어간 성분이 내 콜라겐을 만들어지게 합니다. 앞서 말한 스컬프트라나 주베룩 볼륨과의 차이는, 스컬프트라나 주베룩 볼륨은 양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꺼진 게 올라오게 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일반 주베룩은 결이 개선되는 정도, 네, 어떤 볼륨의 변화까지는 아니고 피부결이 좋아졌어요. 이런 변화를 주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목에도요, 목이 좀 찌글찌글해요. 그러면 이런 콜라겐이 좋아지는 치료를 했을 때 바꿔줄 수가 있어서, 이런 나이 들어가는 중년분들이 했을 때 변화를 보이는 그런 또 가성비 높은 시술에 이렇게 결이 좋아지는 콜라겐 부스터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피부 변화를 느꼈던 게 30대 초반이 되니까 눈 밑에 잔주름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얼굴 중에서 가장 얇은 부위가 아무래도 눈 주변이니까 노화를 느끼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이제 쉐입의 변화를 느끼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아까 설명드린 울세라 써마지라고 하는 얼굴 탄력을 위한 기본적인 치료를 1년에 한 번씩 해주고요. 그리고 피부 결을 건강하게 하고 좋아지게 하는 주베룩이라던가 뭐 리쥬란이라던가 뭐 물광주사라던가 이렇게 결을 좋아지게 하는 걸 스킨 부스터라고 해요. 이런 치료들을 3, 4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네, 네, 아, 네. 노력을 합니다. 보통 피부과 전문의들은 토너를 바르잖아요. 바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시간에는 수분크림 한 가지만 바릅니다. 그리고 바로 선크림으로 가고요. 저녁에는 토너와 수분크림 사이에 에센스를 하나 껴요. 근데 에센스도 사실 비타민C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기능성, 요즘에 뭐 레티노이드 제제가 있을 수도 있고, 미백에 도움이 되는 뭐 성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여러 개 제품을 바르시지 않고요. 한 번에 하나씩
네, 오늘은 이거, 내일은 이거, 이런 방법을 저는 택해요. 저도 굉장히 피부가 수분 부족 지성인 편이기 때문에 예민한 편이어서 흔히 사람들이 페이스 오일이 좋다고 해도 저는 오일 바르면 뒤집어지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 조심하는 차원에서 기능성을 바르고 싶을 때는 토너와 수분 크림 사이에 한 가지 정도 사용을 해주고 이것들을 약간 번갈아 가면서 내가 원하는 게 많다면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케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선크림 하면은 뭐 밖에 나갈 때만 발라요. 아니면 뭐 야외 활동을 할 때만 발라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루틴으로 기본 케어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가 선크림이 그냥 기미나 잡티나 점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아시죠? 이제 많이들 알려졌으니까. 결국 피부 노화에 있어서 우리가 유전적으로 또 약간 나이 들면서 겪는 내인성 노화가 있고 그 다음이 광노화예요. 햇볕을 받았을 때 피부에 우리가 항상 조심하는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것들이 햇볕에 의해서 노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1차적인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평상시 케어에서 수분 크림과 선크림 이 두 가지만 약간 루틴으로 가져가셔도 안 하셨을 때와 하실 때는 차이가 좀 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밖에 안 나갈 때도 선크림 발라야 될까요? 물론입니다. 네. 귀찮은데요? 네, 바르셔야 돼요. 아, 네. 우리 집에서도 암실에서 살진 않으시죠? 네. 창으로도 들어오고, 네. 일상생활에서 사실 자외선은 다 이제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바르셔야 하고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선크림이 너무 바르면 무거워요. 선크림 바르면 뭐 약간 화장이 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최근에는 또 백탁 현상이 있는 물리적 차단제도 있잖아요. 물리적 차단제라고 할지라도 백탁 현상이 없는 제품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발랐을 때 뭐 텁텁하다, 발랐을 때 뭐가 난다, 눈이 시려워요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알맞은 그런 선크림을 가까운 피부과 병원을 찾아가시면 그걸 권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으셔서 매일매일 바르시는 것이 중요해요. 네, 이렇게 건조하고 추워지는 계절에 이때 피부를 더 잘 가꾸셔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클렌징 철저히 하고 수분 크림 잘 발라주고 선크림 잘 발라주는 이것만 잊지 않으셔도 이 겨울을 좀 무사하게 네, 늙지 않고 좀 고운 피부를 유지하면서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